네,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4월 1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대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마감되었습니다. 코스피는 1.42%, 그리고 코스닥은 1.16%,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분봉상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 하면은 오전 중에 양대 증시가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간 하루였다 살펴볼 수 있겠고요. 사실상 주요 요인으로 꼽자고 하면은 오전 중에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보였던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에코프로 형제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차익 매물들도 출회가 되고 매수세도 붙으면서 좀 변동성이 이어지다가 이에 대한 재료 소멸 그런 내용들도 다분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. 다시금 결국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한 내용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.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한국은 3.50%포인트 기준금리를 가지고 이제 두 차례 동결을 하였습니다. 두 차례.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재냐, 악재냐 구분을 지으려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오늘 증시 움직임을 보면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왜? 결국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고 증시는 올랐으니까. 근데 우리가 좀 거시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본다면은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꾸준히 어찌 해석되는지 다음 FOMC 전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,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거는 결국 금리나 통화, 화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인 중점을 두었다는 게 아니라 물가까지 함께 할 수 있겠죠. 현재의 경기 상황, 현재 암울한 경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. 그렇죠? 결국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지금 기준금리 올라서 서민들,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피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이게 우리 개인, 시민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피해와 타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?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경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호재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반대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5.00%포인트입니다. 한국과 1.50% 차이가 나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음 FOMC,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. 지금 이제 지배되는 관점은 0.25%포인트 인상과 동결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좀 많은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0%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최근에 국제 유가 감산이 발표되면서 WTI유가 급등해서 80배럴 부근 시세를 보이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요인 살펴볼 수 있겠고 이제 미국 뉴욕 연은에서도 기대 인플레를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. 쉽게 말해서 1년이건 3년이건 생각보다 물가가 쉽게 안 꺾인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전망을 좀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요인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우선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한 차례 인상이 더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미국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. 라고 최근까진 그래요. 물론 그 전 가장 지난주 흐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보다 확대되면서 동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도 했죠.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내용이에요. 자, 근데 결국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한국은 동결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 이 금리 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.
금리차. 금리차가 확대되면 안 좋다. 우리 주린이 분들 여기까지는 다들 해석을 알고 계실 텐데 왜 안 좋은지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미국은 기준금리가 높고 한국은 낮아요. 자, 경제적인 우선점, 지위가 어디가 높죠? 미국이 높죠. 화폐 가치가 어디가 더 높죠? 미국이 높죠. 그런 점에 대해 따져볼 때 그렇게 가장 더욱더 안전하게 평가되고 가장 더 기축통화로 평가되는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금리 연 이자가 5%래요. 근데 한국은 미국보다 뭐 신용도도 낮을 수 있고 화폐 가치 자체가 미국보다 좋지 못해요. 그쵸? 안정성도 그리 미국보다 높지 못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근데 한국은 투자를 하면은 연 2.5%밖에 안 준대요. 이자를.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미국에 투자하겠어요? 한국에 투자하겠어요?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겠죠. 그럼 이거는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내용인 거예요. 원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. 자, 그러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내용, 그리고 원화 잔고가 빠져나가는 내용, 달러로 이동하는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. 그죠? 동시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니까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도 자리를 잡습니다. 이런 구조들에 있어가지고 금리차가 좀 사실상 무서운 건데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요인으로 일말의 가능성, 뭐 이건 100%는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시가 빠질 때 어느 국가가 위험하다는 게 증시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되나요? 미국이잖아요, 미국. 결국은 미국이에요. 근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결국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물가 역시 동결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잡히겠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 동결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한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?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많이 반영이 될까요? 미국이 인상하는 게 많이 반영이 되죠. 주식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따져보면.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게 미국이 다시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침체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요. 한국은 동결을 했다고 하더라도. 그럼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좀 그래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보다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오늘 양대 증시 사실상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감되긴 했어요. 코스피는 어제 2,500포인트를 넘었고 코스닥은 이제 한 1.1포인트만 오르면 900포인트를 탈환합니다. 사실상 지수의 방향성을 지금 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.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